월요일 날 뭐 7% 아주 강한 반등이 나와서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또 주춤해졌습니다. 아침에 900포인트나 급등해서 출발했던 다우, S&P 500 뭐 다 똑같습니다. 차익 매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제자리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장 초반 900포인트면 한 3% 되지 않나요? 그거를 3%가 넘나? 넘지요. 그거를 뭐 장중에 다 까먹을 정도로 차익 매물이 그만큼 왕성하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그만큼 투기적이고 반등에 대한 단기 매물을 단기 차익을 실현하려는 트레이딩이 그래 많다는 의미죠. 그리고 또 이게 뭐 강세장이 이제 바닥이 확실하다고 자신하면은 안 팔 텐데 또 4월 달에 굉장히 나쁜 뉴스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4월 달에 더 저점이 나온다라고 뭐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그런 트레이드 갬블러들이 들어 있으니까 시장이 지금 뭐 계속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어떤 뉴스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쫙 도로 내려와 버렸을까? 월요일 날 그렇게 뭐 폭등했던 주가가 화요일 하루 만에 그렇게 뭐 그걸 까먹은 건 아니지만 그걸 까먹은 건 아니에요. 하나도 까먹은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틀째 급등 출발했던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정도로 그만큼 장중에는 이렇게 낙폭이 큰 거죠. 그래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다시 또 경계권에 들어갔을까? 그걸 오늘 보기로 하죠. 그래서 지금 뭐 이거에 제발 지난달이 저점이기를 뭐 시장에서는 약세장에 배팅하는 사람 외에는 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렇게 갈망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까지 현재의 희망을 뭐 놓을 정도로 어두워지진 않습니다.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희망적이다. 그러나 어쨌든 경계감은 굉장히 강해져 있는 거죠. 이거를 일중으로 이제 상대 강도로 보면은 어제 우리가 최근 며칠간 계속 보면서 이 상대 강도가 상당히 강해졌는데 오늘 오전에 아침에 장 출발할 때만큼 그렇게 됐으면 굉장히 뭐 시장은 낙관적으로 바뀌었을 텐데 다시 멈칫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까지 시장은 경계심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4월달 추가 저점이 나온다라고 경계하는 트레이더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뭐 4월달에 줄줄이 경제 지표들이 나빠지고 또 현재 상황도 계속 뭐 치유 단계가 아니라 계속 확산되는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저점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일견 논리적으로 타당하죠, 그게. 그러나 시장은 논리적이 않습니다. 논리적이잖아요. 선반영했다고 하면은 먼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근거가 타당한 것 같지만 주가가 선반영을 하는 비합리적인 시장이 전체 시장 기간 동안에 90%가 비합리적이다. 뭐 이게 시장 경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달이 저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과거 금융위기 때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금융위기 때 강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폭락하고 이게 수차례 반복됐다. 이게 현재 비교해보자면 지금 강한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이걸 바닥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죠. 그래서 금융위기 때 미국 오른쪽이 이게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가 이게 그때 S&P 500이 1400이었어요. 우리 코스피는 그때 2000이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S&P 500이 2000이 넘고 코스피가 지금 1600 완전 거꾸로 됐죠. 10년 전하고 지금 상황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코스피가 지금
못 가고 주저앉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게 3월 말에서 3월 작년 말 올 3월 반등 요 기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S&P 500 반등을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3월달 저점을 강하게 치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반등을 이어왔죠. 그러니까 3월달이 최저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3월하고 그때 3월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3월은 2008년도 한 뭐 9월달쯤 되는 거 아니냐. 낙폭으로 봐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저점이 추가로 한 차례 와르르 더 무너질 수 있다. 요게 요때 경험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 그거야 뭐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고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걸 경험으로 가지고 다시 우리가 얘기한다면 미국은 어쩔지 몰라도 코스피를 보면은 이 3월달 미국 3월달 저점 찍기 전에 우리도 3월달에 강하게 반등했지만 이미 작년 말 그러니까 2008년도 말에 바닥을 찍고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먼저 간 겁니다. 한 두세 달 먼저 갔어요. 금융위기 때. 그때 세계 금융위기 진앙지가 미국이었는데 우리는 사실 파편을 맞아서 꼬꾸라진 건데 회복도 우리가 빨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상황도 지금 우리는 치유 단계에 들어와 있고 치유까지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수그러드는 단계에 있고 미국은 확산 단계에 있으니까 우리가 바닥을 먼저 치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금융위기 때의 경험을 가지고 덜먹거려 가지고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도 우리 시장이 미국보다 먼저 바닥치고 먼저 갔다라는 경험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경험을 가지고 단편적인 어떤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추가 하락이냐 바닥이냐 이거는 여전히 뭐 논란 중이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결과는 지나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과학적인 어떤 공식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게 지금 미국 셰일가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유가가 그리고 오늘 사실 이게 아침에 오전장에서 수르르 다시 제대로 돌아와 버렸던 이유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무너진 국제유가가 미국 셰일가스 파산을 부추긴다. 트리거가 된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한번 받았었는데 그게 트럼프가 뭐 러시아를 설득을 해가지고 감산의 합의를 곧 할 것이다. 그래서 유가가 무너지는 게 감산위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기대로 가지고 시장이 다시 반등했지요. 그런데 이제 요게 아직 그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합의를 할 거다 그랬는데 아직 합의 안에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것도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 지금 벌써 셰일가스 회사 하나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저거 하나가 빙산의 일각이니까 지금 이게 그 두 나라가 합의를 안 하면은 계속 싸움질하고 있으면 이게 무너지면은 이제 오늘 제자리로 돌아간 아주 핵심 요인입니다. 그 시장은 이게 뭐 하나만 조금 뭐 지금 나오면은 이제 공포감을 주고 그러면 좀 아르르 무너졌다가 해결된다 그러면 또 아르르 올라갔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결국은 치료된다. 결국은 회복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이거 하나 일일이 나타나는 하루하루의 뉴스에 이렇게 이제 갬블을 해대면 시장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갬블 그 자체가 그게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관찰하면서 내가 어떤 평상심으로 이것을 대응하느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이거 이제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린다 이거죠. 그런데 요번 4월 달에 이제 최악의 어닝스 쇼크가 나오잖아요. 3월 달 1분기 실적이 이제 4월 달에 줄줄이 나오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단 말입니다. 이 3월달 이 혹한기에 이익이 늘어나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뭐 마스크 회사 이런 회사들이죠. 근데 대표적으로 마스크나 진단기 회사는 이게 반짝 경기지 이게 지속되는 경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뭐 2배, 3배 나왔다고 해서 그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에요. 그거는 분기의 특수로 인해서 특수 효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 우리가 그 이제 테마주라 그러죠. 테마주. 그래서 테마 플레이를 하면은 그건 테마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의 것이고 가치 투자자가 그런 게 따라다니면 안 된다. 그거는 그냥 구경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월 달에 3월 달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거의 이제 확실한 거 이게 딱 두 종목만 고르라면 일단 어제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뭐 2배, 3배 나온 게 아니라 1분기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익이 반토막 이상 나는데 거의 뭐 별로 타격을 안 받았다.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이 삼성전자만 자꾸 얘기하면은 지루하니까 하나만 더 꼽자면은 한글과 컴퓨터 3월 31일 날 제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주가의 그 모멘텀이 아주 강하다고 얘기하면서 한국의 마이크로소프트를 한글과 컴퓨터 뭐 조금 약하지만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근데 지금 4월 달에 3월 달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게 바로 현 상황이 뉴노멀이 되면은 재택근무, 언택트주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광범위하게 하나의 시장의 트렌드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게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 뭐냐? 삼성전자가 뭐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만약에 시장 충격으로 조정이 나온다면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 외에 한 종목을 더 좀 작은 종목을 꼽자면 우리가 테마주는 수십 개나 있죠. 지금 시장에서 횡행하는 테마주가. 근데 이 테마주들은 전부 다 기업 가치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장기 보유의 가치가 전혀 없는 거지요. 다만 현재의 트레이딩의 종목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후라이팬에 뭐 펄펄 끓는 불 위에 계란 후라이를 막 해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중에서 지속 가능한 종목이라면 한글과 컴퓨터가 거의 독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나오는 올해 1분기 또는 연간의 실적 그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한 547억 이렇게 FM 가이드 평균치인데 이게 지금 최근 거니까 1분기의 지금 업황을 다 반영해서 이렇게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 500억이라면 지금 왜 이 회사 시가총액이 한 2,500억 되나요? 그러니까 5년치 이익만 하면은 시가총액을 가지고는 PR이 굉장히 좋은 회사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이익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게 이 회사는 지금 자회사가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회사가 한컴 라이프케어라고 이름을 바뀌었나? 원래 소방관전 회사인데 소방관전에서 소방서에 납품하는 이 보안 안전장비로서 거의 독점적입니다. 뭐 경쟁사가 같이 납품하는 회사가 있긴 한데 이 회사가 거의 독보적이에요. 거의 독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안전기구가 전부 다 현재 상황에서 다 지금 겹치는 항목들이에요. 방독면, 마스크를 비롯해서 안전복, 전부 다 현재 상황에 맞는 그러한 품목들이고 그게 지금 이 원래 5분 1분기 실적에 호황을 누렸을 것이라 당연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장착한 이 신성장 동력이고
이게 작은 자회사가 아니라 이 모 회사만큼 규모가 큰 회사예요. 거의 뭐 이 모기업 한글과 컴퓨터 규모가 되는 큰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3년 전에 인수했는데. 그래서 이게 생성장 동력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모기업인 한컴 오피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하고 이게 뭐 경쟁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국내용으로 아주 강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영원히 보호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항상 유지되는 이익이고 성장은 별로 없다. 뭐 해외 수출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 그냥 하나의 작은 이슈거리에 불과하고 기본적으로 국내용이고 그 금융기관 공기업용이다. 그래서 그거는 뭐 안정적으로 확보돼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로 요번 계획으로 이게 재택근무가 이게 일반화되면서 이게 뭐 거기 관련되는 소프트웨어, 물론 화상 카메라를 뭐 하는 미국의 줌 같이 이런 반짝 붐을 일어나는 회사는 아니지만 콜센터를 뭐 인공지능화한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를 장착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약간의 신성장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지속적인 실적에 관련될 수 있는 거라면 고려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